윤민숙 씨는 어떠세요? 저기 뭐야 혹시 뭐 계속 전업주부를 하신 게 후회가 되신 적이 없으신지? 그 후회하고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네. 저기 좀 우리 아이 아빠가 네. 6남매 맞이에요. 그래갖고 네. 어머님 아버님 계셨고 그리고 네. 또 우리 아버님도 치매로 네. 또 그렇게 앓다 돌아가시고 우리 네. 어머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5년을 제가 하고 그런데 이제 저 요양원에 이제 네.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모셨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2의 취업을 해야죠. 아이가 이제 우리 며느라이가 아이를 낳으면 네. 걔가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볼 생각이에요. 예, 네. 그럴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받으세요. 예,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예. 좀 제 이야기를 하는 예.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좀 가정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남편이 한 직장에서 그렇게 30년 넘게 예. 다니면서 예. 불편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우리 아들도 좀 편하라고 우리 예. 며느리. 그래서 지금 아이를 맡긴 되면 예. 볼 생각이에요. 예. 그럼 취업이죠. 예. 그러면 그 며느님을 처음에 이제 일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게 이제 그 윤민숙 씨 입장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예, 없었어요. 우리 아들애가 예. 요즘에는 그렇게 혼자 벌어갖고는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저기 맞벌이를 원했는지 안 해놓는지는 예.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아이를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직장을 제가 이제 예. 아직 아이 안 가졌는데 예. 아이 가져가지고 이제 낳은 다음에도 다닌다면 예. 제가 도와야죠.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자, 그럼 그 회원들 중에도 이제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특히 이제 네.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어떤 뭐 그런 이유들 네.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회사에서는 달가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임신, 출산 뭐 이런 게 이제 끼면 여러 가지를 이제 법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만두시고 이제는 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뭐 입장이 뭐 어떤 부분이 참 어렵더라.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어느 분야의 일을 하다가 그 현업을 떠나면 그런 어떤 업계 어떤 업무 현장감이죠. 현장감이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뭐 짧게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좀 업무적인 것도 많이 변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 계속 따라야 되는데 따라서 계속 이제 업무를 계속 업로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가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스톱하고 또 계속 기억하는데 그게 단절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주위에서 보면 이제 여성 센터라든가 해서 이제 그쪽에 도움을 받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긴 한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내가 직장에 앉지 않는데 앞을 3년을 보고 계속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내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직종에 필요한 그러니까 업무 자격증이라든가 능력들이 안 되더라. 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고민하는 분이 많고요. 요즘 나온 시간의 일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현장에 복귀해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추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급여는 낮지만 사실 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장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들어가서 정상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업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좀 보완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정직으로 간다든가 그런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 출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남성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뭐 아주 뭐 싱글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뭐 같이 하는 건데 같이 준비한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래도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백수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집에 있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라도 하루 핫볕이라도 보자. 왜냐하면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나가 보니까 뭔가 집에서 생각하는 건 답답해요. 집에서는 야 내가 뭐가 왜 굉장히 자기가 빨리가 많은데 나와서 햇볕을 보고 다 거리 다니다 보면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듣거든요. 아 저게 생겼어?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럼 뭔가 새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지금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흐름을 좀 시대 흐름과 같이 가줘야 뭔가 기본적인 거를 갈 수 있지. 그냥 내가 혼자서만 한다면 자격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엉뚱한 자격증을 따게 된다고요. 실제 이 분야를 바꿔서 그 업계 속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옛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분야에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그 업계에 있는 분하고 뭔가 유대관계 뭐 같이 뭐 멘토까지는 약간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그 업계 쪽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재취업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가사라고 하는 게 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의 이제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워킹맘이 우리 유순희 씨밖에 안 계신데 뭐 어떤 뭐 고민, 뭐 어떤 애로사항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은 이제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저희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특히 식사할 때, 예. 네 예. 신랑 이렇게 저희 예. 이제 같이 가족끼리 예. 그럼 애들이 우선 주제를 많이 해요. 예.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저희보다도 애들이 더 지금 실정 더 잘 알아요. 정말이요. 내가 너 이거 해야만 한다고 안 해요. 지금 애들은요. 예. 지들의 마음이 우러나야 하기 때문에 굳이 애들한테도 뭐 진짜 막 보채는 것보다 일단은 예. 여유를 주고 예.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보채면 애들 더 안 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화를 많이. 네, 대화 가정이 예. 일단은 조금 대화식으로도 많이 하고 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 애들도 밝고도.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네. 식사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식사 시간이 그래도 제일 길잖아요. 예, 식사하는 예.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지금 다들 바쁜 학생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예. 개인으로는 막 이 얘기는 안 돼요. 예. 그래 가족하고 있을 때 항상 또 예. 회의를 해요. 저희가 그래도요. 과일 같은 거 먹으면서. 권 회장님 같은 경우 어떠십니까? 박 교수님 워킹맘이 있을 경우에 가사 문제가 아닙니까라고 예, 예. 말씀하시는 건 참 시대착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아서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 가사 분담이에요. 예. 이 남편과 아내가 다 가사는 하고 남편은 가만히 있는다. 예. 그건 요즘 그런 간 큰 남자가 별로 네. 없지요. 그리고 그렇군요. 젊은 세대는 더 그렇고. 예. 그리고 요즘은 뭐 웬만한 것도 자동화돼 있어서 남자들도 다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식료품 쇼핑하는 거 남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자가 뭐 해서 해오라고 하면 다 가지고 가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식사 뭐 그렇게 막 옛날처럼 뻑적지근하게 차려가지고 먹는 거 아니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애들 대화 문제. 요즘 제가 알기로 저는 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네. 옛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직장 상사가 뭐 저녁에 한잔 하자고 그러면 모든 예, 예. 약속 취소하고 거기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예, 예. 안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예. 예. 지금은 뭐 저는 약속했어 오늘 안 되겠습니다. 딱 예, 합니다. 예. 할 얘기 다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상사도 며칠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네. 부하하고 식사 못 해요. 예. 그런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연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뭐 애들 문제 있고 그럼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분담이 잘 되고 자식들하고 대화도 많고 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네. 제 후배들 아들들 뭐 다 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가사가 예. 뭐 90%가 부인이 다 챙겨야 된다라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네.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아이도 네. 숫자가 많지 않아서 네. 하나인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아이가 5진 어머니하고는 다르죠. 네. 중장년층의 어떤 이 갑작스러운 퇴직,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을 옮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조금 뭐 그래도 이 청년청의 실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이직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최선을 다하자, 일단 현 직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준비라고 하는 것도 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뭐 대책 없이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말씀도 우리 주 대표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순희 씨도 이제 그런 내가 재취업을 할 때에도 정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유순희 씨의 이 긍정 바이러스가 좀 쫙 퍼져서 예, 이 실업이 좀 해결되는 네, 그런 해결돼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권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제 퇴직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윤민숙 씨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낳는 아이, 그러니까 손자가 되든 손녀가 되든 그런 손주를 돌보는데 내가 재취업을 하겠다, 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죠? 55년에서 63년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는데, 이분들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가장 많아요, 인구 구조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아직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 뭐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권 회장님 저는 경험하셨으니까. 베이비부모보다도 나이가 더 위인데요. 예, 예. 하여튼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이나 옆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 네. 퇴직 이후에 제일 걱정이 경제적인 거죠. 예. 내가 충분히 퇴직해서 내가 죽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균 연령이 남녀 합치면 한 81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영아 사망률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한 90쯤 된다고 이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60세면 30년 살아야 돼요. 네. 30년 동안 나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냐. 네. 그동안에 내가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부모한테 받은 것도 적어서 근데 또 벌어놓은 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거의 다 썼다. 그다음에 뭐 무슨 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뭐 그 보험이 그렇게 보장제도가 잘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또는 언뜻 들은 거지만 미국에 있는 처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5, 6천 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연금이 그 정도만 나오면 좀 지낼만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 잘해야지 그 1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부가 못 살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슈가 제일 크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질병에 걸리면 그 경제적인 이슈로 또 걸리는 거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치매가 걸리면 내가 또 어떻게 할 건가. 자식들 이거 보통 문제. 아까 저 치매 국민 며느리신데 보니까 두 분 치매를 이렇게 하셨던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 좀 나갔다 들어왔다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갔다 왔다 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없이 제가 사당역 같은 데 가면요. 인산 이내에요. 평일날. 등산 배낭 메고 관악산 올랐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사당역 밑에 꽉 찼어요. 그게 휴일날도 아니에요. 근데 얼굴 표정 보면 굉장히 젊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할 일 없이 뭐 갈 데는 없고 하니까 등산해서 내려와서 그 매일 등산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노년층의 큰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65세면 건강 나이 45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이 이제 그런 고민이죠. 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뭐 몸도 아프고 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요즘에 이 은퇴를 하신 분들 보면 너무 젊으세요. 그죠? 너무 젊어 보이시는 게 아니고 실제 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런 그분들이 정말 은퇴 이후에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여건도 조성하고 일자리도 이제 좀 만들어 드리고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라고 하시던가요? 그 또 저희 아들처럼 운이 좋게 저희 남편은 제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예, 또 은퇴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그 보수는 좀 적지만 네. 그냥 직장을 다녀요. 네, 직장을 다니시고.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저 계약직이죠. 계약직.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저는 모든 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예. 예, 1년 계약으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다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하면 뭐 어떤 걱정이 되세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봤어요. 근데 네. 제가 손주 돌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그런 거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뭐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 하나 있으니까 뭐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손주 돌보고 뭐 그렇게. 네. 상당히 저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뭐 근데 뭐 준비 같은 거 뭐 해놓으셨어요? 준비 안 못했어요. 네. 그냥 준비는 못했는데 네. 그냥 그래도 네. 제가 여태까지 그냥 또 알뜰살뜰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예. 그렇게 살면서 예. 그것도 좀 운동 좀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병원비 같은 걸 줄여야 되겠죠. 네. 예,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몸은 자주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많이 벌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유순희 씨? 예. 아니 식생활비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네.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아프지 않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예. 나이 들어서는 특히. 운동을 많이 해야 예. 돼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유순희 씨는 어떠세요? 퇴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되지요. 저희 신랑만 해도 예. 큰 회사 같은 건 아니고 자기 직업이니까 기술이니까 예. 더 나이 드셔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깊이 막 그냥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것 같지는 저는 아직 못 느꼈거든요. 예. 주위에서는 많이 힘든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그때 되면 내가 더 벌고 건강만 하면은 언제든지 버는 거는 버는 거니까 예. 그냥 많이 그냥 놀러 다니고 예. 좀 그런 편이에요. 예. 크게 예. 걱정 안 해요. 정말 희망찬 바이러스이신 것 아니 같아요. 저도 다 있는 건 다 있고 하니까는 일단은 예.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건강에 예.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돈은 나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힘드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예. 애기 아빠를 많이 내조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예. 건강하게끔. 예. 애기 아빠가 행복하시겠어요. 예. 생각하셔야 그런 것 돼요. 같아요. 예. 주 대표님 네. 어떻게 우리 그 전국 백수연대에도 네. 이렇게 그 은퇴하시고 네. 이렇게 가입하신 회원분들 계세요? 예, 뭐 많지는 않지만 20상보다는 적지만 좀 예. 있으십니다. 예. 있으신데 그분들의 고민은 뭐 어떻던가요? 뭐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은 좀 젊다 아직은 자기가 논의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나이도 할 만한데 기회를 못 받겠다. 네. 그러니까 뭐 소년도 어렵지만 남도 자기도 경력도 있고 뭐 해볼 만한 의지도 있는데 기회를 안 주니 뭐 그런 일반적인 보통 뭐 이런 학교 뭐 경비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 계약직 그것도 좋지만 좀 아깝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경험을 좀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생각에 그 아까도 뭐 저기 사장님 하셨지만
종로 상가차를 가면 엄청나게 많으세요. 뭐 안에 가면 밖에 안 나가시고 안에 계시는데 거기는 거의 뭐 노인분들 거의 천국 같아요. 근데 가면 별로 그래서 저는 좀 그 개인도 준비를 하고 내가 그냥 일반이 아니라 좀 내가 지금까지 잘 어떤 분야의 일을 했더라도 분명히 이막이 올 거다. 내가 언제를 모르든 어떤 사람은 뭐 50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지만 어쨌건 이막이 시작된다. 이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인이 계속 좀 고민을 해야겠다. 그때가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뭐 3040 계속 다닐 때부터 준비도 해보고 그런 분이 좀 최근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시면서도 준비를 하시라고요. 일을 하시고 계신데 야 이걸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국가나 그 우리 회사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나이 점점 들면 뭐 솔직히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빨리 이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받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파트너십으로 이 사람 열심히 회사에 기여를 했었습니까? 젊은 청춘 때 그러면 당장은 이분이 회사에 연봉도 높고 이 사람이 당장 빨리 나갔으면 그게 아니라 조금 당신 박수 쳐주겠다. 조금 열심히 하셨으니 조금 다른 일을 준비하실 수 있게 뭐 어디 뭐 그런 강좌라든가 아니면 그런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보통 새로운 그렇죠. 일 예. 그런 거에 전직 지원을 하셔서 뭐 자기개발이라든가 좀 이렇게 기간을 길게 갖고 뭐 퇴직할 때 한 6개월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한데 6개월 동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차라리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저 부장님 뭐 사실은 이제 메시가 되시면 저희 회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냥 단계를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좀 준비를 미리 가져서 대신에 그동안 기업가 계시니 우리가 부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서로 하는 게 더 이게 맞는 거지. 아무 일이 없다 갑자기 오늘날 뭐 갑자기 부장님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6개월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이 안 잡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하든 아니면 뭐 기업이 협력 어려우면 고용보험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제가 일본을 좀 가끔 가보는데요. 가보면 그 일본에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하지만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2막 시대를 여는 거를 준비를 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은 약간 인상적인 어떤 거냐면 그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경험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뭐 교수님 계시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계신데 뭐 회계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일테면 저런 거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MPO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영리기업은 아닙니다. 영리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수도 많지 않습니다. 뭐 일테면 영리기업이 뭐 연봉 뭐 최소 3천, 4천 할 때 이쪽 MPO는 사실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받을 수 있지만 보람은 있거든요. 사실 뭔가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력을 살리시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쪽은 약간 장점 뭐냐면 급여는 약간 낮으신데 계약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사회를 지금까지 쭉 했던 거에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보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전문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쪽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륜, 경험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걸 같이 매칭하면 되게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주로 아시겠지만 NGO나 NPO 쪽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알려야 되는데 다 젊은 사람만 있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오시면 인맥도 물론 있고 업무 정보도 있지만 그 단체를 굉장히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한도로 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뭐 세대 같이 합작해서 젊은 2030과 또 5060이 같이 합력을 해서 뭔가 그걸 발전시킬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 쪽으로 저희가 좀 눈을 돌리시면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말씀처럼 등산만 가지 말고 좀 그런 쪽으로 찾아보면 찾아봐야 합니다. 길이 있다. 자기가 이제 그쪽에 찾아가서 서울시도 있거든요. 서울시도 인생 이문학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운영하는 인생 이문학 센터도 있고 경기도 다 있거든요. 알아봐서 가서 도움을 받고 어떤 데에 나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냐를 좀 알아보시면 단기간은 어렵더라고요. 단기간은 어렵는데 좀 길게 한 6개월 계속 다니면서 계속 나를 피하라고 하다 보면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그런 기회를 살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매칭을 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인 게 우리 아까 왜 멘토링 시스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또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니어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은 이제 내가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든지 너의 인생의 진로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충분히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취업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은퇴를 하기 전에 전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은퇴라고 하는 건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이제 기업의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의 임원 이러면 그게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라면서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월요일 날 저랑 미팅인데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밤에 그분이 술을 드시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한테 아주 우울한 목소리로 교수님 월요일 날 못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통보받아서 월요일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 시간적 여유를 좀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걸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기업에서 배려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자신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길게 보고. 아까 우리 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100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이제 DNA 뭐 이런 쪽하고 이 메디칼 쪽에 아주 랩을 운영하시는 그런 생명공학 기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분 말씀은 교수님이 옥상에서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부셔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살립니다. 의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대요. 완성되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년 문제가 나오는데 대개 이제 교수님이니까 대학은 지금 65세가 정년이죠.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기업은 실제는 58세 정도 임원이 아니면 58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65세인가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도까지는 우리도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건강으로 봐서 그런데 청년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년을 연장해서 노년, 중노년, 장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그 TO를 가져가면 청년이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없어서 더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퇴양난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고민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고민하겠지만 사실은 근데 정치하는 분들만 70대도 활발하게 다 일들 하시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자기 전공 자기가 하던 분야만 나는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은 나는 모른다 이거보다는 정말 제2 인생으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업무라도 그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를 위한 직업 그런 걸 뭔가 좀 이렇게 창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자면 보면 무슨 우리나라도 그건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데 왜 표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이런 거 일본 같은데 보면 노인들 미국도 노인들이도만 그런 식으로 다 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립공원 이런데 등등.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아까 얘기한 멘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레벨별로 있겠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능력별.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뭔가 왜냐하면 점점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종로 3가하고 지하철역에 등산로 있고 지하철역만 붐비게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휴 노동력이거든요. 그거 그렇죠. 살리면 국가의 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생각을 좀 심각하게 좀 모든 정부와 뭐 이 기업과 사회와 사회 단체와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종교 단체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말로만 그 뭐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가시적인 게 좀 보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년 그 충돌 얘기 같은 거 2030하고 이제 그 일자리가 늘어나면 시청률이 이제 반대할 수 있다는데 저는 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뭐 보통 피크제라고 하죠. 보통 임금을 약간 낮춘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 채용했을 때 그분들 계속 유지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그냥 해고가 아니라 일반적 해고가 아니라 유지를 하되 대신에 임금은 좀 전에 받던 거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서로 합의가 되겠죠. 합의가 돼서 유지를 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훨씬 더 비용이 적습니다. 그 사람을 해고해서 하는 것보다 국가를 보면 이분이 해고해서 일자리 없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유지를 함으로써 이분이 작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새로 2030도 일자리 생길 수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분명히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사실 그럼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과연 그거를 할 거냐. 물론 이제 국가가 공고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해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처럼 그 이제 한 가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안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의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백수인데 하지만 우리 보통 인포했을 때 일이 있고 몇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에.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을 안 하면 편하게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일을 하지 않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전업 중 상관없지만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거로 해서 건강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취업을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건강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도 좀 있을 테고 제가 뭐 독일이나 쪽 보면 그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가야 뭐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데 그쪽은 이제 가보니까 그 노인들이 와서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자기 맞는 거. 그러니까 심한 운동이 아니라 그분들마다 맞는 운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고 입원 안 하시니까 국가가 봤어도 그 비용이 안 나가는 그런 것도 많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여담이지만은 뭐 그 KFC 혹시 아시죠? 그 외국 편의점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유명한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근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창업자가 그걸 차릴 때 나이가 할아버지 때 했답니다. 그러니까 뭘 젊었다는 게 아니고 KFC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말하자면 이제 닭고기 튀김인데 그거를 이제 팔려고 했었대요. 미국을 다니면서. 근데 아무도 안 사줬대요. 그걸 누가 왜 사주냐. 근데 그분이 나이가 아마 그때 7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때 거의 전 미국을 다니면서 한 1000번을 했대요. 1000번을.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1000번째 어느 가게에서 어느 업소에서 당신 배부로 사주겠다. 그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거에선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나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어떤 게 준비하냐가 보니까 내가 나이가 뭐 몇 세니까 나는 더 이상 뭐 못할 거야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이 준비를 해나가면 뭔가 아까처럼 새로운 분야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 기업이니 그런 분야를 충분히 경험을 살 수가 있으니 굳이 막 연봉 1억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준비를 해가면 그것이 과연 정부가 일반적으로 내가 됐으니 정부 지원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 나가는데 조금 이제 지역 사회나 뭐 좀 도와주는 그러면 좀 더 해피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 노년청에서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한 예를 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 받아서 이렇게 장사나 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참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IMF 때 음식점 수 확 늘어났고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망하는 음식점 그만큼 또 생겼고 최근에 이제 또 그 경제 위기 왔을 때 그때도 또 음식점 확 늘어났고 지금 보세요. 뭐 치킨 그 말씀하셨는데
치킨집 진짜 얼마나 많아요. 뭐 많죠. 대한민국에 치킨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닭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뭐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음식을 잘하니까 뭐 그런. 저는요 예.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예. 만약에 어느 음식점을 그걸 하려면요, 예. 그냥 제 생각인데 거기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해서 예. 최소한 한 1년은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판단도 쓸 거고 예. 어떤 무슨 뭐를 좀 예.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망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냥 거기에 취업을 해서 종업원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해보면 그 사람은 그냥 쉽게 하는 사람보다 한 망하는 게 한 반 이상으로 줄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있죠. 네, 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예. 해도 그냥 한번 거기에 막 예. 정신을 팔려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하루가 급하게 예. 그리고 문을 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 실망도 많이 하고 예. 뭐 또 그냥 피해도 원망도 있고. 예. 또 져가고 저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영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몇 년을 준비하고 해도 네. 회사나 어떤 브랜드가 그렇죠. 성공하는 게 5%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그냥 아까 1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시작하면 그건 망하러 가는 지름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프랜차이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또 뭐 게, 요즘 예,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생겼는데, 예. 그리고 이제 창업 그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퇴직해서 돈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가장 큰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래요. 은퇴하고 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망하고 제 주변에 그런 교수님도 계셔요. 돈 다 날리시고.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저요?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은 뭐 그 나이에 뭐 사업 한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즐겁게 네. 그냥 룰루랄라 그냥 네. 진짜로 그렇게 근데 살면은 걱정 없이 그냥 언제 사는 게 은퇴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제 하는 데까지는요.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예. 제가 하면 65도 좋아요. 예. 그때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75세까지 예. 80세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그냥 그냥 은퇴 후에는 그냥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겁니까? 아니 예, 즐기는 그런 거죠?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노는 거고 하는 거는 내가 시간을 내면 되는 거니까는 예, 일은 해가면서 놀고 즐길 거 즐기고 놀고 근데 이제 일보다 이쪽을 더 늘려서 네. 좀 즐기면서 예. 그래야 건강하지 않나 예. 싶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 갑자기 차려서 이렇게 하실 분들이 뭐 저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형도 원래 지방 계약직 공무원을 했었는데 지금 다녔으면 정규직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근데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뭐 이렇게 노래방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노래방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많이 되니까 거의 뭐 인테리어 반 내면서 근데 그거를 근데 그 노래방이라는 업종이 굉장히 그 약간 짧거든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서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시기가 짧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뭐 한 조금만 지나니까 그쪽은 굉장히 새로 변종이 많고 진입이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찾을 수가 있으니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저는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참아야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왜 못할까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그만뒀을 때 그동안 갖고 있던 사회적 관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교수라든가 어떤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있던 일인데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웃집만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그냥 아저씨가 돼버리니 그 상태를 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빨리 명언을 만들겠다. 뭘 만들 건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 사장님. 그러니까 그걸 좀 버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상담 오면 말씀 좀 하시면 제가 절대 그건 안 하고
조금 이제 좀 쉬시라. 조금 이제 조금 한 1년 동안은 그냥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서 뭐 일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내 글이 맞는지를 좀 봐야겠다. 너무 갑자기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이 조금 최근에는 제가 3월달에 일본에 푸젝스라는 데 갔다 왔습니다. 일본 동경 식품 박람회죠. 갔다 왔는데 아니 백수신데요. 여러 나라를 이제 아르바이트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경비 적게 갔다 왔는데 요즘은 저가 항상 많이 생겨서 뭐 해서 하는데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가서 보고 왔어요. 쭉 봤는데 2,400개 정도가 이제 회사가 뭐 동양 일본에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그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자연 다 아시겠지만 웰빙이라든가 뭐 유기농 다 그거 있지만 가장 제가 봤던 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큰 회사 빼고 작은 회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만든 뭐 옛날에 만들었던 레몬 수제 만든 수제 거야 사진 찍어놨어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작은데 뭔가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가서 한번 그래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고 그럼 그 할머니가 왜 그걸 했는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감을 이어온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뭐 한 50년, 100년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도 그런 거에서 뭐 갑자기 뭘 차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을 모티로 해서 그분을 좀 발전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좋은 전략이고 또 요즘 SNS가 있는데 SNS가 좀 약간 오랫동안 이렇게 좀 하면 어렵다 하는데 주위에 보면 또 많이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도 많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다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서 하면 조금 그거를 갖춰 나가면 돼서 어느 시점 돼서 주위에서 차리시라고 이 정도면 작게 차도 된다. 그럴 때 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권 회장님 몇 세까지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일을 지금 뭐 정규직으로 어디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고 그런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도 2007년까지만 그렇게 이제 정식 출퇴근하는 게 지금 상당히 6년, 7년 됐지 않습니까? 7, 8년? 그 일이 이제 뭐가 일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그 취업으로 해서 하는 일은 아마 뭐 이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종교단체 같은 데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뭐 호스피스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가 건강이 허락하면 이제는 무슨 뭐 봉사 쪽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무슨 돈벌이를 지금 뭐 제가 무슨 부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보람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후배들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고 하는 데 있으면 자문역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그냥 막 정규직으로 꽉 잡고 그냥 일을 하겠다. 어떤 저보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79살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던데 나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프리하게 큰 부담 없이 자기도 여유를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보람이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해보고 가능하면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최대의 칭찬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보입니다 하는 얘기가 제일 기분 듣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 대표님은 내가 70살이 되면 난 뭘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장기간 계획해서 하셔야 돼요. 하는데 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70까지는 아직 안 뽑았는데 60.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지금 이제 NPO 쪽에 일이니까 그쪽을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새로운 분야가 좀 그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개발해서 제가 그래서 많이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호화가 아니고 그냥 뭐 한 30만 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갔다 오는데 가서 이제 많이 보고 오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NPO가 있지만 이제 그거를 좀 더 접목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는 좀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는 이제 지금 2030과 그다음에 5060 이제 좀 그런 분들 같이 합작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고 왔거든요. 육과마에 갔더니 그 K2 인터넷이라는 NPO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육과마 시내에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데 그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음식점도 하고 있고 뭐 탁구학교 배운 것도 하고 하는데 그 도시의 농장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봉터였는데 1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봉터였는데 말하자면 그 공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좀 우범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1년 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발전시킨 걸 봤어요. 그런 모델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계속 그런 NGO 쪽 일을 계속 하시고 싶다. 예, 좀 전문성을 더 갖춰서 지금보다 전문성을 갖춰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분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회장님한테 좀 외람되지만 혹시 되시면 저희도 한번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고 그런 일을 많이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윤민숙 씨는 어떠세요? 70세 때 하고 싶은 게 있다. 70세 때 아이들이 손주들을 맡아달라면 맡아주고 또 원치 않으면요. 그냥 저는 시골 가서 텃밭 가꿀 거예요. 예.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전원 생활이라기보다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텃밭 그냥 가꾸고 예, 저 아는 지인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새벽부터 이렇게 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적으로 내려가서 자연과 같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싶다. 우리 유순희 씨. 내가 70세 때 뭘 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을 떠나서 나 뭘 하고 싶다. 70세 때는 일단은 그때는 뭐 저희가 이제 더 뭘 하고 싶은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은 조금 또 저가 좀 부족한 거 난 도울 수도 있으니까 봉사 같은 것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봉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협력서가 많이 되는데 저는 그때도 봉사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단체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싱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부탁드리지만 그런 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같이 와서 좀 이런 활동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네, 제가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에 대한 고민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대에 걸친 아주 중요한 해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4050 그리고 이제 60까지 좀 저희 4.5톡이 좀 이 연령을 확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이젠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연령층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또 이제 그 일이 벅찼을 때는 또 능력이라고 하는 걸 더 키워야 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발전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육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성장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끝으로 정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내가 이 취업이라고 하는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다, 뭐 소감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 회장님. 글쎄 지금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 생각할 때는 20대 후반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70대까지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정말 이 방송국에서 좋은 화두를 지금 내서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이 토론 중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이 토론회에 나온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대표. 네. 뭐 제가 이제 저는 뭐 아직 40대 중반이긴 한데 이제 그 2030의 많은 취업 그런 어려움을 많이 좀 지금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4050, 또 5060의 또 세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좀 이거를 이렇게 어떤 평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목소리 같이 어울려서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어울려서 좋은 해법을 살 수 있으면 물론 당장은 사실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왜냐하면 경제는 별로 안 좋은 호응력이 아니고 많이 뽑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을 늘리라고 하면 어렵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그 벽을 두지 말고 뭐 2030 뭐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이렇게 뭐 어떤 내가 있으면 이 세대가 뭐 파일을 가져간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처럼 제가 아는 주위에 그 사회적 그 새로운 형태의 NPO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2030도 하지만 또 560도 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좀 낮춰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봐야겠다. 많이 연구해보고 그거를 도입도 해보고 그래서 퍼져나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약간 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것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민숙 씨. 예, 저는 그냥 가정주부라 집에만 있어가지고 주변에 취업을 그렇게 좀 못해가지고 좀 늦어지고 그래서 좀 애태우는 건 많이 봤어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굉장히 더 좀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2030, 4050 모든 세대가 이제 좀 화합을 하고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소통을 통해서 뭐 그런 장이 좀 많이 마련돼야 되겠죠. 예. 자, 유순희 씨. 마지막으로 긍정 바이러스. 글쎄요, 여기 이렇게 온 것도 제가 또 큰 또 영광으로 삼고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진짜 저희 자라난 우리 큰 학생이 참 아직까지 잘했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혼자 알아서 혼자 아직까지 해왔는데 엄마가 너무나 소홀했나 싶은 게 정말 맞아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더 뭐든지 다 열심히 다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가 간절히 지금 느끼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그 유순희 씨의 그 긍정 바이러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정말 취업 잘 되시고 일 보람되게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